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이 수열도 결국은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이나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은 이미 수투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연산 규칙을 좀 정해놓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었지. 우리가 이제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대로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한대라는 이 기호는 어떤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즉 어떤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한대라를 우리는 어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무한대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지구의 총 질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 상수를 더하거나 뺀다라는 얘기는 이 상수는 결국 이 무한대에 비교해서 아주 미미한 숫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잖아. 지구에다가 우리가 껌을 하나 붙여놓든 껌을 떼든 총 질량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더라도 결국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한대에다 어떤 상수를 곱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 양수를 곱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고,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고,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무한대를 우리가 어떤 상수로 나누는 경우에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양수로 나누면 그대로 무한대, 음수로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 거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상수를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바로 0이 돼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1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열을 극한값을 계산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형태나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형태는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요거 지우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야.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이제 배웠던 내용 기억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변화율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x하고 x제곱을 이제 항수를 계속 크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x로 놓지 말고 수열이가 n으로 놓자. n과 n의 제곱에 대해서 이 n이 이제 1부터 계속 커져 나갈 때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자는 얘기야. 자, n이 1이 되면 여기는 1이고 n의 제곱은 n은 1이 되겠지. 똑같이 2항이 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올 거고, 3인 경우에는 3의 제곱 9고, 4인 경우에는 4의 제곱 16이 나오고, 쭉 나가서 만약에 n이 100이 된다면 n의 제곱은 여기는 이제 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가서 n이 이제 무한대로 계속 커지게 되면 이 n과 n의 제곱의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기서 차이는 지금 0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12가 되고, 그러니까 n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n과 n의 제곱의 이 숫자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n이 계속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숫자와 이거 n의 제곱을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n의 제곱의 수를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거지. 보면 우리가 어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n제곱 마이너스 n 다음에 여기는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런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일단 분모를 보면 여기 2n제곱과 마이너스 n이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의 제곱의 수와 이 n을 비교해 보면 결국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n과 여기 있는 n과 n의 제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과 n은 이 n은 결국 생각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즉 n의 제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모에서는 요 n의 제곱, n의 2차항이 얘가 이제 지배항이 되는 거고, 다음에 분자에서도 보면 여기 있는 3n제곱과 여기 있는 1차항과 상수항들은 요 n의 제곱 2차항에 비해서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지. 결국 분자에서 이 지배항이 바로 3n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의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3n 제곱하고 똑같은 거고, 얘가 이제 약분하게 되면 결국 2분의 3이라는 이제 극한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항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 그 낮은 차수들을 지워버리는 수학적인 방법이 바로 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개념이 생긴 거야.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걸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2번을 좀 먼저 볼게. 자, 일단 우리가 1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4n 세제곱 마이너스 2n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변화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모의 지배항은 3n의 제곱이고 다음에 분자의 지배항은 4n 세제곱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해서 이해되지? 결국 얘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분의 4n 세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시켜버리면 3분의 4n이 되는 거고,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상수를 곱한 거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 이런 개념이었었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내용이 아까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자, 보면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이 n제곱, 즉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의 제곱으로 나눠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도 똑같이 n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4n 마이너스 여기는 n분의 2가 되지. 그래서 n에다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0, 0, 0이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가 3분의 4 곱하기 이제 무한대꼴이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 이제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 이런 개념을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했었냐면 이런 내용을 정리했었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바로 이 극한값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0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배웠었고, 세 번째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커진다면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무한대로 발산, 분자의 최고차항이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1번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2차항이고 여기가 3차항이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지우고. 자, 2번도 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분모는 지금 일단은 여기가 n에다 무한대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이제 무한대꼴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분모의 자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결국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의 최고차 수가 2차니까 분모 분자를 각각 n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는 n분의 2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 돼서 결국 이제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되고,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이 돼서 결국 1분의 0이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은 바로 0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알 수가 있지. 다음에 3번도 우리가 이제 바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얘는 근호 밖으로 여기 지배항이 이제 n의 제곱이니까 루트 n의 제곱이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n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분모의 최고차수는 1차가 되는 거고 분자도 1차가 되는 거니까 결국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1분의 2가 돼서 극한값이 2가 된다라는 거고. 자, 예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풀면 좀 지울까? 자, 보면 여기가 지금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최고차 수가 그러니까 결국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자, n으로 나누는데 n은 근호 안에 집어넣은 루트 n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호 안에서는 이제 n의 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근호 안은 n의 제곱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이제 분자 밖에서는 그러니까 근호 밖에서는 n으로 나누는 거고, 여기는 2 그리고 이게 n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n에는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 여기 무한에서 0이 돼서 결국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은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런 연속으로 풀었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우리가 이제 빠른 방법으로 그냥 1초 컷으로 바로 푸는 거야. 바로 풀어보자. 자, 요 문제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 여기서 보면 분모의 최고 차수 3차고 여기가 2차니까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0으로 수렴이 될 거고, 자, 2번도 일단은 무한분의 무한대꼴인 게 확인이 된 거고,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니까 분자 차수가 크기 때문에 또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된다라고 할 수 있지.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은 요 지배항이 이제 1차항이고 여기도 1차항이 되는 거니까 동차식이기 때문에 개수의 비, 즉 3분의 1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루트 n 플러스 1은 엄밀하게 따지면 요 지배항이 n이니까 n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차수가. 4번 같은 경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여기가 이제 2n의 바로 제곱이고 최고차항이, 분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n의 제곱이 되지. 분모와 분자가 동차식이 되는 거니까 개수비,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우리가 걸려는 극한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좀 한 번 더 하자. 자, 1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분자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1부터 n까지 합은 바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n의 제곱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 번모수를 계산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분모가 2차고 얘도 2차지, n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극한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다음에 또 2번을 또 볼게. 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에서 얘는 이제 분수 수열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1-2의 제곱분의 1은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1 플러스 2분의 1, 1-2분의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소거되는 걸 좀 쉽게 알기 위해서 작은 수를 앞에 놓는 게 좀 일반적이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있는 대괄호로 치고 1-2의 제곱분의 1은 먼저 차를 먼저 쓰자. 그럼 1-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고, 다음에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4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쭉 나가서 1-n의 제곱분의 1은 결국 여기 1-n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쭉 보면 여기 3, 3, 2, 2, 여기 4, 4, 3, 4 없어질 거고, 결국은 여기 좀 시간을 다 해서 1-n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좀 쓸까? 1-n분의 1은 바로 n분의 n-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1 플러스 n분의 1은 여기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는 앞에 있는 얘랑 사라져서 결국은 앞에 있는 요 항이 나오면 맨 뒤는 뒤에 있는 게 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 1차, 여기도 무한대분의 이제 무한대 영역은 당연히 알 거고, 여기가 분모가 1차, 분자도 1차니까 동차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꼴은 이 정도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이건 지우고 갈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잖아. 이제 다항식인 경우에는 뭐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리고 무리식인 경우에는 이제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엄밀히 따져서 이 다항식인 경우에 최고차항으로 묶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통해서 볼까? 여기 보자. 우리가 아까 여기 쭉 넘어가서 여기 좀 보자. 여기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2n 세제곱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책에서는 여기가 이제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그러면 여기는 2차항의 변화율과 여기 3차항의 변화율을 보면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 3차항의 이 수가 이 2차항의 변화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배항이 바로 차수가 높은 바로 마이너스 2n 세제곱이 바로 지배항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머지들은 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2n 세제곱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상수 음수를 곱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책에 있는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여기가 n의 세제곱이니까 n의 세제곱 묶어버릴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 n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n의 세제곱분의 5가 나올 거고 여기는 n분의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가 무한대로 상수 0, 여기도 0,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야. 근데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그냥 지배항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을 해서 얘가 무한대로 갔는데 상수가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지. 자, 이것도 지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이렇게 무리식이 포함된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럼 얘는 분모건 분자건 그 무리수가 포함된 요 식을 유리화하는 과정이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바로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유리화를 하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에다가 요거 이제 켤레 무리수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분자는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사라져서 결국은 얘가 이제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n의 제곱을 바꾸려면 n이니까 여기가 그냥 n이 돼서 n 플러스 n, 즉 2n이 되는 거고 분자도 2n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 1차, 동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입이 1이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지배항 개념으로 생각하면 약분이 되니까 바로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다음에 또 3번을 보자. 3번을 보면 얘도 일단 n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니까 결국 얘도 이제 무리식 포함한 식이니까 분모건 분자건 그냥 유리화 시키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유리화를 하자. 그럼 요 식은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 루트 요거에 켤레 가운데 부호를 플러스를 곱해주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 나올 거고 분자는 바로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제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사라진 거고 결국은 여기에 n 1차식이 나오고 여기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n 플러스 n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n분의 2n이니까 결국 뭐야 2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가자. 여기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먼저 더 해볼까? 넘어가기 전에 있을까 문제가. 자, 요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이제 요렇게 된 형태는 요 최고차를 묶어주는 거지만 굳이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가 3차, 2차, 1차 상성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변화율을 생각해 보면 이 최고차수, 요 차수가 지배항이 되는 거니까 얘는 생각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3n제곱에서 n에 무한대를 넣으면 바로 무한대에다가 3, 즉 양수를 곱한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다음에 2번도 좀 빠른 속도로 풀어보자. 여기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니까 유리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은 그대로 두고 자, 여기 유리하면 여기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되고 자, 바로 암산하자. 분자는 n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니까 없어질 거고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분모가 여기가 분모, 얘가 바로 분자가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여기가 n의 제곱이니까 나오면 n 플러스 n, 즉 2n분의 여기 있는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n분의 n이 되는 거니까 분모 차수가 다 똑같은 거니까 개수비 2분의 1이 되는 거고 또는 지배항으로 생각하면 약분돼서 그냥 2분의 1이라고 금방 할 수가 있지. 뭐 3번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 다음에 이제 대표형 4번은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열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또 이 내용도 우리 숙제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바로 하자.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가 지금 3n제곱 여기도 3an제곱 동차식이니까 요거의 극한 6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3분의 a가 바로 이제 6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a는 바로 2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다 2번도 보면, 자, 이번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일단 얘를 유리할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일단 분모는 여기가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3an, 여기는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분자는 우리가 분자만 따로 계산해 보면 합차공식 이용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3an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엎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3an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낸 거고, 요거의 극한값이 지금 얼마야? 이제 3이다 라고 나온 거지. 이렇게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고, 여기 보면 여기가 루트 n제곱 n이 나오고, 여기도 루트 n제곱 n이 나온 거고, 그럼 여기가 n가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즉 2분의 마이너스 3a가 바로 극한값 바로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a가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자, 하나 더 하자. 요거 마지막 하나 더 할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가 3분의 2라고 나왔어. 여기 2차고 여기도 2차지. 그러니까 결국 최고차의 개수비 3분의 a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a는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2번에 보면 얘도 우리 유효시켜야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보면 여기는 루트 2n 제곱 플러스 an,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분자 보면 이제 2n 제곱 플러스 an이 되고 마이너스 2n 제곱 다음에 플러스 n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가 사라진 거고, 결국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의 n, 이 극한값이 바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n의 제곱 2차식이니까 나오면 이제 1차식이 될 거고, 얘도 루트로 빠져나오면 1차식이니까 결국은 루트 2n, 여기도 루트 2n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n이니까 a 플러스 1의 n,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무한대는 무한대꼴이고,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가 되는 거니까 개수의 비, 여기 있는 2 루트 2, 이 극한값은 2 루트 2분의 바로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값이 바로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양변 2 없애지고 루트 1을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1은 2가 돼서 a는 1이라는 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지.